안녕하십니까. 뷰티풀 라이프 포유의 김우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혼자 밥 먹는 거, 뭐 혼술, 네. 혼밥, 뭐 혼영도 있다고요? 혼영, 혼자 영화 뭐예요? 보는 사람들.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40대, 50대 1인 가구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통계가 네. 있더라고요. 참 40대, 50대, 20, 30대가 아니라 이들의 그 비율이 확 늘어난다는 것은 또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네. 그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전과 달리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뭐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가 네. 배우는 것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취미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맞아요. 특기가 뭐냐? 네. 다양한 취미가 내 특기다. 아.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항상 12가지 재주 가진 놈이 밥 굽는다. 어허. 12가지니까 굶지 13가지면 안 굶어요. 그래서 그거 네. 다 한꺼번에 다 섞어갖고 예. 네. 네, 무대 연출도 하고 연극 연출도 하고 연기를 하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무슨 예.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기타가 부서진 기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서진 기타들. 그러면은 기타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서진 기타를 주워다가 거기 부속품을 다 뽑습니다. 다 뽑아갖고 그걸 갖다가 기타를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거기다 다 해놓고 그 기타 치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주영 선생님은 어떤 취미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까지 뭐 일만 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은 거는 많고, 저는 이제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걸으면서 여행하는 거. 도보 그래서, 여행. 예, 도보 여행. 그리고 낯선 곳에 가서 좀 머무르는 거. 네. 그래서 그곳에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도 혼자? 거리도 뭐 누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그건 집사람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설득하고 있는데 혼자 가라고 그래서 일단은 혼자라도 시작하려고 그러고. 하이로 혼밥이 되겠네요. 저는 또 하고 싶은 네. 거는 오토바이 타는 거를 할리. 큰 오토바이 타는 할리. 거를 네. 한 8년 전부터 계속 꿈꾸고 그 기종까지 다 선택해놓고 옷도 뭘 입을 건가 다 해놨는데 근데 사모님이 허락을 안 해요. 네, 허락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협상 중에 있습니다. 네, 협상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느 안전한 곳에 가서는 타도 네. 된다는 게 작년에 허락해준 사항이고요. 아이고.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좀 취미 생활도 네. 하시고. 맞아요. 우리 신부님은 낚시를 제가 좀 좋아합니다. 네. 낚시를 하면은 낚시하는 것도 재밌지만 네. 그보다 그 분위기 조용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 낚시는 낚시에서 신선한 회를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네. 또 민물 낚시는 그 환경 안에서 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잠심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낚시할 때 뭐가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언제가 제일 기쁜지 아세요? 월척 잡을 때 아닙니까? 월척 잡을 때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아니에요. 낚시할 때 제일 기분 좋은 거는 남이 월척 잡다가 놓칠 때. 그때가 정말 제일 행복해요. 화가 났는데요? 낚시를 안 해봤는데 알 것 같아요. 네, 이런 기분이군요. 예, 그때가 네. 제일 행복합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우리 신부님 너무 인간적인 말씀해 주셔서 네. 더 와닿습니다. 편집해 주실 거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 취미라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 어울리면서 함께하는 취미도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 네. 이게 우리 50, 60세대들이 가져야 될 시간. 또 나의 생애를 한번 건강검진 받듯이 그런 진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삶에 대해서 진단, 50, 60세대가 이렇게 진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 손님이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 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승현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냥 오늘 미소가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잠깐 소개 영상에서 뵀는데요.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시고 또 강의도 하시면서 뭔가 모래 카리스마가 저는 살짝 느껴졌는데요. 50 플러스 컨설턴트라고도 하죠. 네. 좀 생소합니다. 이 단어가 그런데요.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하고 이게 어떤 일인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50 플러스라는 그 신조어가 생긴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새로운 베이비 부모가 양산이 되면서 그들이 은퇴 시기에 맞춰서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이었던 그들이 너무 긴 인생, 100세 시대라는 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준비하였다가 올 4월에 50 플러스 재단이라는 것을 이제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일환 안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 공헌 일자리로서 그 중에 하나가 50 플러스 컨설턴트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50 플러스 컨설턴트이고요. 100세 시대의 딱 절반인 50 플러스 세대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들을 7가지 영역으로 저희들이 나눠서 생애 설계를 합니다. 기존의 이 임상 실험에서 상담에서 하는 네. 것들은 단순히 치유를 위주로 하는 그러한 상담이었다 그러면 이 50 플러스 컨설턴트들이 하는 영역은 전문 상담이라기보다는 각 분야에 가지고 있는 같은 동세대들이 공유할 수 있었던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또 그들이 갖추었던 것 플러스에서 7가지 일과 그리고 재정, 경제, 그리고 사회적 공헌, 또 관계, 가족, 여가 이런 7가지에 대한 영역들을 각각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각 분야가 다르네요. 상담, 건강. 아까 7개 좀 말씀하신 게 건강이었던가? 건강. 그리고? 일.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경제, 재정이라고 재정적인 그러죠. 부분도 그다음에 도움을 사회적 받아야죠. 공헌. 이제 나눔. 네, 그리고 봉사, 관계. 관계. 서로의 관계. 예, 부부 관계, 관계. 친구 관계. 예, 가족, 가족 관계. 여가. 여가, 취미. 예, 네. 정말 이렇게 한단어로 뺄 수가 없는 거네요, 7가지가. 이 중에서 한조영 선생님은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신 것 같으세요? 저는 골고루 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컨설턴트로 이렇게 준비가 된 분들인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상담을 받으면 좋을지 하는 거 궁금합니다. 최종적으로 뽑힌 분들 보니까 금융 분야의 최고 권위자. 또 그리고 어떤 우리 그 대기업의 임원급 이상들, 군 장성, 네. 공무원 최고위 이런 여러 분야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기존에 어떤 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충우돌하면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4월부터 근 8개월간을 준비하고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50 플러스 세대는요, 굉장히 표현의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억눌리고 참아오고 인내했던 세대거든요. 예, 낀 세대입니다. 그 낀 세대들이 그거를 토로할 수 있는 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50 플러스 재단과 저희 컨설턴트의 상담실에서는 그들과 같은 세대의 컨설턴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들의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깨우쳐 갈 수 있도록 박수 치면서 도와줍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좀 느끼게 좀 그럼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상담받고 싶으세요? 만약에 간다 그러면. 제일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네. 여가 네. 문제. 그다음에 재정 문제는 이미 저도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쵸. 거고 네. 계획은 내 마음대로 표현이 안 될 뿐이지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질 않으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네.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보람 있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다음에 앞으로 나한테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닥칠 수 있고 거기를 갖다 어떻게 대비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 그런 거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얘기하다 보면 또 본인이 답을 찾는 네.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얘기하다가. 상담을 하면서 여의도 분들만의 뭔가의 특색이 있구나라는 걸 제 나름대로 느꼈는데요. 이것도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했던 많은 여의도 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갖추신 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제적인 거 아니면 뭐 어떤 학력적인 거 그리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자랑거리만 갖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았던 분들이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문제가 가시가 되어서 때로는 난 자살하고 싶다. 우울증약을 십몇 년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우리 행복이라는 말이 눈에 보이는 거하고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예, 공평하다는 말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섬 사람들 만나는 곳입니까? 상담실 네, 풍경인 것 같아요. 예, 네. 상담하는 상담실이군요. 저분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금 있으신가요? 예, 50대 중반이 넘으신 분입니다. 네. 보통 5회차까지 뵙는 거를 네. 처음 시작으로 하나요? 네. 그 말씀이 참 와닿아요. 이게 50대, 60대가 되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존경도 받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자기 속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울하고 이런 분들을 여기서 이게 마음껏 또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 50대, 60대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상담을 하나요? 처음에 들어오면서는 나 진로에 대해서 네. 나 인생 긴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진로를 해봐라.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 안에서는 사람에 대한 분노, 네. 그리고 어떤 가족에 대한 배신감, 네. 또 그리고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나는 건강하고 내 역량이 이렇게 많은데 나를 받아주는 뭔가가 없다라는 거.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분도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장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이 때로가 단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실례지만 연배를 57세를 맞이해서 앞으로의 내 세대에 나한테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봉사가 많이 채워지면 그렇게 하는 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일이 그게 봉사하면서 하는 그러시구나. 일이 결국은 활동이 일과도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케이스의 내담자들이 찾아오시네요. 특별히 좀 생각나는 내담자가 있으실까요? 선생님께서 또 편지도 써주신다고 들었어요. 45세 미혼 여성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학력도 갖췄고 인물도 괜찮고 여의도 분이십니다. 네. 훌륭한 두 부모님 밑에서 그들의 꿈을 갖다가 이어가야 될 부담을 갖고 컸던 딸이에요. 그 딸이 이력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력서가 단 한 번도 프로젝트 하나를 끝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일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5회 가정 안에 사실 어디 한 군데 재단에 비서, 가장급 비서로 취업이 됐는데 그거는 최종에서 제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믿어줬기 때문에 그만 저기를 했고요. 이분이 이제 나가시면서는 선생님 멘토가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상담은 1대 다수기 때문에 어떤 분도 밖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이후에 개별적인 어떤 상담 이외에 다른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한테는 정말 딸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응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디 이제 취업 지원을 하고 이런 것도 제안서,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서를 써서 같이 한번 내볼까요? 라고 했었고요. 그렇게 시도한 결과 모 여성 가족부 소속의 모 센터의 4급 공무원 과장으로 취업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하신 분들이 가끔씩 편지 아닌 편지를 이렇게 쪽지처럼 부끄럽게 탁 전해준 적도 있거든요. 보면 별거 안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들을 표현해서 굉장히 흐뭇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편지라든지 있으면. 편지는 굉장히 매 번마다 제가 손편지로 한 2장 정도를 꼬박꼬박 써줍니다. 네. 근데 이들이, 저는 보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린 편지는 그들과 나만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갔고요. 네. 때때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이제 최근에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하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네. 네. 그분 편지를 한번 의원님. 선생님 목소리로. 야. 어떻게 하시고 바로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작년 8월 말 직업 일선에서 퇴직한 후 지금까지 일은 삶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나이는 만년이 되었고 다시 무엇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한동안 기분이 다운되었으나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하면서 직업 상담사 자격증 취득 권유를 받고 내가 다시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은 공부인데 라는 생각에 한번 부딪혀보기로 했다. 작년 12월 초에 2개월 과정의 학원에 등록하고 또 2개월간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금년 4월 말 2차 시험까지 마무리하고 5월 말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무엇보다도 아직 머리도 녹슬지 않고 정신이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이라는 생각에 떨어진 자존감이 많이 회복됨을 느끼게 됐고 공부 과정에 직업 상담 분야가 흥미와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이 분야의 진출을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네. 자격증 취득 후 몇몇 업체에 지원했으나 역시나 연령과 경험이 없어 취업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비록 자격증을 가졌으나 깊은 지식이 없어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여러 과정을 검색한 결과 한국경력개발진흥원의 커리어 컨설턴트 과정 연수에 참여하게 됐고 여기서 폭넓은 공부와 함께 이 분야에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가지게 됐고 특히 오승현 선생님의 강의는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더욱 마음에 와닿았다. 결국 그것이 인연이 되어 상담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산교육이 되었다고 여겨지며 이외에도 50플러스 센터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여기를 발판으로 삼아 활동을 넓혀 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선택 중 가장 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새로이 직업 상담의 길을 한 발짝 깊게 들여가면서 앞으로 이 일을 얼마나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생업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동안 많은 것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시작하려고 다짐해본다. 오승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63세이십니다. 네. 예, 그런데 직업 상담을 자기가 공부를 했고 이전에 자기 경험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평생 일하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휴식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선생님 쉬세요 하면 그 쉼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이런 분들이 저희 세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가장 올바른 처방이 선생님 휴식하세요. 쉬세요. 지금 쉬시는 시간이에요. 그럼 난 충분히 쉬고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막 교육 듣고 이러는 거를. 근데 진정한 휴식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죠. 참 50, 60세대 인내하는 세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도 또 인내해 주시면서 그들의 삶 전반을 상담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요. 저희들이요 영등포 50플러스 센터장님 인터뷰를 담아왔습니다. 보시고 또 말씀 나누. 이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복지 쪽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은 노인대로 가실 때가 있고 또 아동은 아동대로 청소년 청소년대로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50, 60 세대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막상 갈 곳이 좀 없습니다. 은퇴는 빨라졌고요. 근데 노후 또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갈 만한 곳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이런 것들을 접근성 있게 만들어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기회 마련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주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한 가지는 그 여가 취미 쪽을 통해서 그 중장년층들의 삶을 조금 더 그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2 인생 설계를 통해서 제2 인생 설계와 관계되는 프로그램의 어떤 그 참여를 시켜서 또 교육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제2 인생 후반전에 관한 계획들을 또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성차를 좀 돕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영리 단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의도에 있는 이런 50플러스 센터에는 여의도 주민뿐만 아니라 예, 여러 사람들이 거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나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기가 막히게 네. 아름다워요. 예. 공원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방송국에 계시는 분들도 좀 가셔야 되고 KBS 별관 옆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영등포나 그 지역 주민들도 많이 가서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해서 차도 마셔보고 그 밑에는 또 어린이집도 있죠. 예, 또 위에는 또 어르신 또 노인 복지관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 1, 3세대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또 나는 어떤 역할을 한번 스스로한테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아서 저도 강력하게 예, 한번 다들 이렇게 또 좋은 선생님도 계시니까 가서 아는 척도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저희 모르게 상담받으러 가시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럼요. 받아야죠. 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장을 멈추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쩌면 성장을 멈추려고 하시는 50, 60세대에게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불러 넣어주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승현 선생님 말씀이라든지 그곳에 하는 일들이 바로 그렇게 다시 한번 생명을 넣어주는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들으면서 저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자부심도 가졌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활동이라는 것과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거리, 일자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이라는 표현을 선생님 활동으로 전환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동이라는 거는 뭐 포지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 역할도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뭔가 용돈벌이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일의 개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일의 개념을요 활동으로 바꾸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표현이라는 거는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색인 그 억눌렸던 그런 것들을 내가 표현함으로써 문제는 반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의 단어를 제가 제일 많이 쓰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지금 이 보람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또 저 역시 제가 이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제 공고를 통해서 제 도전을 해서 선택을 받아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재단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쉐어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람을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내가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개념은 없지만 어디서든지 이제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쉬고 싶은 의자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오셔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은요, 운동장에 뛰는 선수도 있지만 뒤에서 도와주는 스텝과 또 코치도 있는 거거든요. 같이 한 게임을 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연장전을 살아야 되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전반전, 후반전보다 연장전은요,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작전 타임 때 다시 한번 코칭을 받고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나는 상담도 좋지만 내가 직접 좀 상담하고 싶어 라는 부분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50, 60을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오승현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청춘보감 건강마당 함께합니다. 오늘은 여의도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조세현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연말 연시가 돼서 이제 많은 모임들이 있죠. 뭐 문화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그 약주 드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는 게 이 시기인데요. 또 술 하면은 밀접한 게 또 간 아닙니까? 간에서 해독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간은 그러면 그 밖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은 우리 몸 안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보통 1 내지 1.5kg 정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갈비뼈 오른쪽 아래쪽 네.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갈비뼈의 튼튼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보통 3,000억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500가지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역할을 보면 해독작용을 하는 것과 호르몬이나 에너지 대사를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몸에 들어온 균을 제거하는 또 그런 살균 역할도 하고, 그리고 담즙을 분비해서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을 소변이나 담즙으로 분비를 해서 이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하지만 이 간의 경우는 20%만 역할을 해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문제를 느꼈을 때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돼서 느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상 조기에 진단하고 또 항상 챙겨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네, 참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간 손상이 됐을 때 발견하기 어려운 해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장기인데요. 이 간 손상이라고 하면 쉽게 선생님 지방간을 떠올리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주와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또 현대인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관리하면 좀 좋을까요? 이 지방간이 요즘에는 여러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지방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술에 의한 알코올성 지방간하고요. 술을 마시지 않는 분인데도 같은 문제가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문제가 됩니다. 네. 그중에 알코올성 지방간이 당연히 가장 많고요. 술을 드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지방간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 이런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알코올과 또 알코올을 분해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물질에 의해서 직접적인 간이 손상을 받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알코올을 없애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을 빨리 분해해서 없애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이 들어오면 술을 분해하느라고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남아있는 지방이 축적돼서 간에 남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방이 좀 남아있겠네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면 많다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예. 그래서 간에 최소 손상을 주는 술의 양이 보통 알코올 20 내지 40g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 80g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간 손상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몰라요. 뭐 소주 몇 잔으로 지금 알코올 80g이라고 하면 소주 한 병입니다. 보통 예전 두꺼비 25도 소주 한 병이 80g이고요. 요즘에 나오는 18도나 20도쯤 되면 대개 70g쯤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를 마시게 되면 간의 대부분이 손상이 오게 되고 그 정도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 한 병은 먹어야지. 그러니까 한지호 선생님은 주량이 어떻게 됐어요? 저도 뭐 별명이 예술가입니다. 예 술 좀 합니다. 네. 이제까지 뭐 그전에 금융할 때도 그랬고 엄청나게 많이 부딪히고 먹었죠. 예.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좀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뭐 생활 습관이나 음주 습관 어떻게 안 먹을 수는 없고 뭐 그런 방법이 좀 있나요? 술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알코올에 대한 방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술을 절제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10분 중에 술을 많이 아까 80g 이상 마셔도 그분 중에서 우리나라 분들의 경우에는 8명은 문제가 없습니다. 대개 10분 중에 2분 정도가 이제 간의 손상을 받고 간경변으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집안 내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큰 검사를 했더니 이상이 없으시다면 술에 너무 그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요. 반면에 어떤 간 기능 검사나 아니면 건강검진을 해서 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되시는 그런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병이 진행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 한 병 이하, 그리고 금주의 개념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맥주 2캔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캔도 캔 나름이니까 355cc짜리 작은 캔 일주일에 2개 정도를 드시게 되면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할 때나 이럴 때 금주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체질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맥주 2캔 정도는 너무 적긴 하지만 그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술을 반드시 꼭 문제를 알면서도 드셔야만 한다면 기름기 많은 음식보다는 칼로리 높고 이런 음식보다는 주로 이제 채소가 많이 들어간 안주, 그리고 거기에 칼로리가 낮은 안주를 선택해서 보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해를 줄일 수 있겠고요. 술을 드시고 나면 역시 칼로리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고 평상시보다는 조금 운동 시간을 늘려서 칼로리 소모를 많게 해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음주를 하신 분들이 뭐 지방간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추가로 술을 드시지 않은 분들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경우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임상에서 조직 검사를 해보면 술에 의한 지방간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비알코올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보통 당뇨병이나 비만, 그리고 고혈압이나 이런 질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비된 인슐린이 우리 몸 안에서 저항성이 깊어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항성이 센 분들은 그로 인해서 지질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긴 지방이 간에 축적이 되고, 그래서 간에 축적된 지방이 결국 간에 손상을 주게 되면 지방간이 되고 지방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그 병들을 가지신 분들은 그거를 잘 조절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한 일부 약제가 지방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약제라는 거는 유방암 수술 후에 호르몬 조절을 위해서 드시는 타목시펜이라는 약이 아주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선수들 말썽이 되고 있는 스테로이드나 피부과나 이런 데서 문제 생길 때 장복을 하든지 장기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부 이제 고혈압이나 부정맥 약제 중에 장기간 지속해서 사용하면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친구들 보면 말이죠. 예. 허리가 36, 38, 심지어는 40까지 나가는 친구도 있어요. 복부 비만이 이러고서 뭐 저기 이게 배 나온 것이 인격이다. 뭐 옛날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복부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부 비만하고 지방간에 대해서 좀 복부 비만이 많으면 지방간이 많이 생긴다. 뭐 물론 그 친구들이 술을 또 많이 마셔요.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매스컴에도 비만에 관한 일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정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당뇨나 고혈압 또는 이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그런 병들이 유행을 하고, 또 보건소에 가도 대사성 증후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료로 진료해 드립니다. 그렇게 크게 써붙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만 아니겠습니까? 복부 비만을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BMI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체 체질 지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그 BMI를 기준으로 하는데, BMI는 가장 표준 체중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체중이 더 많아졌느냐는 비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표준 체중이라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키에서 110을 빼서 곱하기 0.9를 하면 표준 체중이라는 게 나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대개 거기에 도달하는 분들은 아마 드물 겁니다. 어쨌거나 그 BMI가 25% 이상 높은 경우를 비만이라고 하고요. 30% 이상 되면 고도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도 비만이신 분들의 90%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 중에 40%가 염증을 동반해서 한 단계 더 진행된
지방간염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은 더 진행이 되면 간경변이나 간암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비만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계속 지방간이 문제다 했는데 사실 뭐 어느 정도까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지방간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는 단순한 지방간. 네. 그 지방간은 적절하게 운동하고 먹는 거 조절해서 체중을 줄이면 대부분이 좋아집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린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 관리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비만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10년 이상 이 지방간이 지속이 되면 그분 중에 상당수가 지방간염으로 발전하는 거죠. 문제는 그 지방간염이라고 하는 거는 간 기능이라고 하는 GOT, GPT라고 하는 그 수치가 상승해서 염증을 나타내는 거를 지방간염이라고 하고 지방간보다는 한 단계 발전한 거죠. 그분들 중에서 40%가 간경변이 됩니다. 그래서 그 40%가 간경변이 되는데 그분 중에 또 일부는 간암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생명과 관계가 깊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환자분들한테는 GOT, GPT가 높다고 표현하면은 그냥 시큰둥하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네. 그래서 이게 간염이십니다. 그러면 간염이요? 하고 엄청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인데 네. 사회적으로 이렇게 숫자적으로 표현하면은 뭔가 좀 둔감해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GOT, GPT가 정상 수치를 넘어서는 그런 상태, 그거를 간염이라고 표현하고요. 특히 간의 상태에 간경변이 있으신 분들은 피가 굳는 능력이라든지 알부민이라고 하는 수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알부민은 100% 간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간이 안 좋게 되면 알부민의 수치가 낮아지고 몸이 붓게 되고 복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 질병의 어떤 진행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피가 굳는 능력이라든지 알부민의 수치를 같이 포함해서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좀 치료법이 궁금합니다. 이제 지방간이 생겼다 하면 그 경과라고 할까요? 심한 정도에 따라서도 또 치료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술 드시는 분은 술을 줄이시는 거겠죠. 그래서 술을 절제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되는 질병, 당뇨병이라든지 비만이나 고혈압과 같은 우선되는 질병을 신경 써서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운동하고 적정한 식이요법이라고 표현드렸는데 적정한 운동이라 함은 보통 걷기나 조깅이나 수영과 같이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 중에 적정한 식이요법이라는 것은 보통 탄수화물과 그리고 지방을 줄인 저탄수화물, 저지방식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당을 줄이는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요즘에는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좋아지지 않게 되면 결국 이제 전문의와 상의해서 살을 빼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민간요법 말고요. 체중을 줄이고 식사를 잘 못하게 하고 칼로리를 낮추는 그런 체중을 줄이는 약물을 쓴다든지 아니면 수술적 요법을 통해서 체중을 줄이게 되면 지방간은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방식이든 체중을 줄이고 체중을 꾸준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죠. 적게 먹어야겠죠, 그죠? 일단 술도 좀 적게, 운동 많이 하시고, 당을 좀 줄이는 방법들, 또 음식 조절하는 방법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제일 확실한 건요, 검사를 받아보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단이 나와서 수치가 높다. 네. 계속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으시고 관리하시면. 예전에 키 자랄 때 벽에다 써놨던 것처럼 수치 관리. 꼭 한번 간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을 때 꼭 한번 수치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결심이 쓰셨습니까? 연말에 좀. 예, 결심은 항상 하는데 시청자님께서 저희부터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검진 받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맞춰가는, 이렇게 추적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 초창기 때부터 한 30년 동안 항상 버릇이 있습니다. 절대 술을 마셔도 절대로 2차를 가지 말자. 중요하네. 2차 가서 꼭 망가져요. 그 저기 선배님들 따라다니면서 그 시중 들고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와서 망가지는 선배님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몸에 배어 있는 게 2차를 가지 말자.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절제가 되고 그리고 제가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 많이 먹는 친구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어저께도 많이 마셔서 간에한테 미안하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씩 오늘 그 정도까지만 먹어야 내일 또 먹을 수 있잖아. 한 번에 많이 먹고 나서 일주일 동안 누워있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주는 그런 건강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요. 그만큼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세심하게 사랑으로 건강관리를 해줘야 될 오늘 간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다음에는 50, 60세대 어떤 건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사실 50, 60대 가장 많은 간질환은 B형간염하고 C형간염입니다. 요즘에 상당한 치료가 진전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생명을 많이 잃고 계시고요. 어쨌든 다음에는 B형과 C형 간염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의 좋은 말씀, 간에 관련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뷰티풀 라이프 포 유 헬스 톡톡 시간입니다. 네, 저는 국가대표 재활 코치, 엄코치입니다. 오늘은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손을 하늘 위로 쭉 들었다가 밑으로 쭉 내려주는 유연성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놓인 컵을 터치를 하면서 허리와 힙 그리고 허벅지에 있는 근육까지 동시에 발달시켜줄 수 있는 복합 근력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따라해 볼까요? 손을 앞으로 쭉 펴주시고 하늘 위로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숙여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위로 둘, 셋, 넷, 숙여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셋, 둘, 셋, 넷, 숙여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들어서 넷, 둘, 셋, 넷, 숙여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처럼 이렇게 4회 반복하셔서 위로 뻗어주고 아래로 숙여주면서 허리와 골반 그리고 허벅지에 있는 근육들을 쭉 늘려주실 수 있는 유연성 운동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력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컵이나 물통처럼 잡으실 수 있는 것을 하나 올려놓으시고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컵이나 물통을 터치하는 것인데 우선 양 발을 어깨 넓이나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벌려줍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체중을 지지해주는 상태에서 앞으로 걸어가서 오른손으로 터치하고 한번 허리를 들어주시고 다시 밑으로 해서 왼손으로 터치 동작을 5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따라해 보실까요? 준비 시작!
오른손 터치. 왼손 터치. 오른손 터치. 왼손 터치. 다시 오른손 터치. 왼손 터치. 오른손 터치. 왼손 터치. 자, 마지막입니다. 오른손 터치. 왼손 터치. 네, 총 양손을 5번씩 반복할 수 있는 복합 운동법. 네,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도 힘찬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컵 터치하는 거 하시기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 네. 하시고 앞에 하셔야 될 보신 거예요. 스트레칭 예. 네, 단계별로 꼭 하시고 같이 건강한 네. 신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이제 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보시면서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새롭게 건강하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